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대표로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치학자이신 김삼중 시인님, 그리고 세계 로컬타임즈 황종택 주필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올라가세요. 전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올라가는 건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은 받는 것도 있지만 내가 짓는 것도 있습니다. 흔히들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 복이 무엇인가? 흔히 오복을 타고 태어났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치아가 좋은 것도 복이다, 이가 좋은 것도 복이다 하고 세부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강령에 포함되어 있는 것, 건강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그러니까 오래 살고 복을 받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유호도, 덕을 베풀기를 좋아하는 것은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복을 짓는 것입니다. 복 받아라 그러면 흔히들 내가 받기만 하는 것으로 하는데 내가 짓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고종명, 제명에 죽는 것, 객사를 하거나 불의의 사고로 불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평소에 살아왔던 집의 안방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는 것, 고종명, 그것도 마지막 복입니다. 좋습니다.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 쿠데타를 하거나 무력으로 정권을 창탈했던 사람들은 권력을 총구에서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다. 권력은 돈이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한때 7순이 넘은 나이에 기저귀를 차고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던 정아무개 씨라는 분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 권력은 돈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평생 동안을 스피치학을 전공하면서 25년간 푸른 제복을 입고 초록의 영광에 묻혀 살면서 욕사생도 아르투시생도 삼사관생도들에게 스피치학을 강의하면서 배웠던 것이 있는데 아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감동이라는 권력이다. 감동. 감동이라는 권력이 총구나 재산보다도 더 큰 감동이다.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사실 오늘 제가 신촌에서 행사할 적에는 시간 맞춰서 그 시간에 갔습니다만 오늘 해화동 이곳은 제가 또 초행길로 해화동은 나와 봤지만 이 장소는 처음이라 혹여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와가지고 오다 보니까 원장님과 이 수사님의 연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기 사실은 우리 식구들 이외에 지금 현재 뭐 KBS나 MBC 방송에 지금 생방송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식구들만 보는 자리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무대에 올라와서 연습을 하시고 또 몇 번씩 반복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기를 잘했다, 미리 오기를 잘했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답설이라준 거 불수호라니 금일라 행적 수장 후인적이라 서산대사께서 지었다고는 답설이라준 거 눈 쌓인 길을 걸어갈 적에 함부로 발을 내딛지 말아라. 오늘 내가 걸어갔던 이 발걸음들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옳은 길인 양 알고 그 길로 따라오느니라. 서산대사께서 지었다는 이 산시 답설이라 준 거. 그 후 여러분 잘 아시는 백범 김구 선생께서 가장 많이 애송을 했다는 시입니다. 내가 엄경수 원장님을 만나 뵈었을 적에 맨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의복이 날개라는 말을 당신을 만나서 알게 됐다. 보잘것없는 시가 있겠습니까마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는 시를 당신의 아름다운 입술에 올려놓으니까 정말 명시가 되는구나. 그래서 의복이 날개라는 말을 내가 새삼 느끼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 우리의 시를 아름다운 시를 아름답게 낭송해서 그걸로 끝나는 데 알았더만 아름다운 나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 시가 추구하는 마지막 의미를 거기에 함축했습니다. 시의 홍위성이 어느 수나 정서향양 그 다음에 예지력을 길러주는 것이고 여러분 잘 아시는 백낙천이 얘기했던 것처럼 시는 정을 뿌리로 말을 싹으로 소리를 꽃으로 의미를 그 열매로 한다 그랬어요. 무조건 시를 쓰고 시를 낭송하는 것만이 아니고 마지막 아까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름다운 시를 아름답게 낭송해서 아름다운 나와 아름다운 세상을 만나자. 마지막 시가 부여하는 의미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감히 제가 평생 동안을 스피치학을 전공하고 스피치로 가지고 밥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만 여기 와서는 감히 금강산 송화제요 낙동강 사선제다. 금강산이 아무리 높아도 소나무 아래 있고 낙동강 물이 아무리 깊어도 그 밑에 모래가 깔려 있는 것이니 학문의 길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렵고 끝이 없구나. 가도 끝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인생을 배우다 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명나라를 세웠던 주원장. 사실은 그 사람이 어려서 절밥을 좀 먹었지요. 그래서 장사성이라고 하는 소금 장사하고 나라를 뺏느냐 내키느냐의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군대를 이끌고 공격을 해나가는데 어느 협곡에 이르러 산오리가 알을 품고 있었어요. 주원장이 공격명령을 중지를 하고 산오리가 부활을 해서 오리 새끼를 깔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한낱 미물에 불과한 그 오리, 산오리 몇 마리를 위해서 나라를 얻느냐 뺏기느냐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주 원장은 군사들에게 정지 명령을 내리고 기다렸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이 비밀이 적진에 들어갔습니다. 야, 산오리 생명 하나를 저토록 귀하게 여기는 장수라면 가히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일생을 맡겨도 되지 않겠는가 해서 사실은 투항을 해서 전부 다 주원장 쪽으로 귀순을 했더라는 겁니다. 이렇듯 총구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감동이라는 권력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권력이라는 것을 오늘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원장님, 수사님께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어디 계세요? 네. 그 신촌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엄마하고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아도 봉숭아도 한창입니다. 아빠가 메어놓은 새끼줄 따라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어효선 작시, 어효선 시인께서 이 글을 쓰셨지요. 글 붙여서 우리가 어렸을 적에 동요로, 동시로 많이 불렀던 얘기입니다. 채송화라는 그 꽃이 신촌에서도 말씀했지만 내가 채송화 꽃을 보기 위해서는 내 몸을 낮춰야 된다. 내 고개를 숙이지 않고는 채송화를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뭐 체계적으로 스피치학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은 이 언어의 기능 중에서는 미적 기능, 사교적 기능 이것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루에 우리 사회 보시고 가끔 하루에 몇 마디 말씀하세요. 헤아려 보지 않았죠? 네. 하루에 물경 5만 마디의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자기 들 때까지.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잠을 자면서도 말을 하는데 그것을 잠꼬대라고 얘기도 하고 꿈속에서도 말을 합니다. 5만 마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성은 한 3만 마디 정도 얘기를 하고 남자는 한 2만 5천 마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평균적인 것이 그러는데 정말로 말로 굿모닝부터 시작해서 굿나잇까지 아침에 눈을 떠서 말로 시작해서 저녁에 자리에 들 때까지 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불쑥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 내 인생을 폐가망신 시켰던 말을 지난번에도 내가 사례를 몇 번 들었습니다만 태종 이방원이와 병조판서 이숙번이가 강원도 산골로 사냥을 하러 갔다 들어오다가 마상에서 한 말입니다. 말을 타고 말 위에서 했던 말인데 태종 이방원에게 이숙번이 얘기합니다. 이번에 들어가시면 이제 보위를 양보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세종이 하도 이제 그 말을 듣지 않고 해서 세종을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방원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이숙번에게 이번에 보위를 양보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천부당 하십니다. 주상 무슨 말씀이십니까? 했으면 될 텐데 이숙번이가 똑똑했잖아요. 병조가 아닙니다. 주상의 보령이 50이나 됐으면 모를까 아직은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방원의 나이가 48살이었습니다. 2년만 더 하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다.
주상의 보령이 50이 됐다면 모르되 지금은 이럽니다 했으니까 멍청한 사람이 아니고 이방원이가 말을 위해서 그 말을 딱 듣고 그래 앞으로 2년 후에 2년만 나보고 이 자리에 있으라는 얘기가 무엇이 다른가. 이숙분이 이제 4살을 하기 시작했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윤필용 씨한테 그냥 제거하기 위해서 뭐 서울신문 주필하고 뭐 무슨 뭐 이구락 씨한테 보위를 넘겨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 소문이 박정희 귀에 들어가가지고 윤필용이 이놈이 나를 몰아내려고 그러구나. 거기서 총칼은 네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윤필용이 4살을 하기 시작하니까 뭐 식구마다 자가용이 있고 뭐가 있고 해서 죄명을 붙여가지고 그때 처단을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아까 20분 하라고 해서 지금 15분밖에 안 됐습니다. 좀 순진해가지고 약속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민년 새해 금년에는 우리가 말로 실수해서 내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나는 물론이지만 주변까지 망신을 사거나 폐가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까 오복 중에서 수보강령, 유호덕, 고정면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TV에서나 볼 수 있는 너무나 귀한 특강과도 같은 식사를 해주신 우리 스케치학자이신 김삼중 시인님께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